함성이 터져 나왔다. 수백 명의 관중이 일제히 환호하는 소리가 비무장 전체를 뒤흔들었으며 용화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거대한 함성이었고 머리 위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너무 밝아서 잠시 눈을 찡그렸다. 적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검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긴장 때문이 아니라 방금 전에 일격에 쏟아부은 내공 때문이었다. 손바닥이 땀으로 미끄러져 있었고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겼다. 이것이 첫 승리였으며 철무영에게 3번이나 패한 뒤 처음으로 맛보는 승리의 맛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오르는 것이 느껴졌는데 이상하게도 기쁨보다는 묘한 허탈함이 밀려왔다. 이 정도로는 아직 한참이나 모자랐으니까. 철무영은 저 멀리 관중석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 차가운 눈빛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용화의 금빛 눈동자에 결의가 어렸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이 대회에서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비무대 주변에서 터지는 함성 속에서 용화는 묵묵히 검을 칼집에 집어넣었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이 대회는 시작일 뿐이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흘 전의 일이었다. 무림맹 대광장에 커다란 방문이 붙었으며 지나가는 무인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앞에 모여들었다.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비추는 광장이었고 이른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수십 명이 방문 앞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선선한 아침 바람이 불어와 방문의 모서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으며 붉은 글씨로 적힌 제목이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였다. 용화도 그 무리 속에 있었다. 다른 이들의 어깨 너머로 방문에 적힌 글씨를 조용히 읽어내려갔으며 금빛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모든 내용을 담아냈다. 청년, 영웅, 비무대회. 25 이하의 젊은 무인들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였으며 무림맹이 주최하고 각 문파가 후원하는 성대한 행사라고 적혀 있었다. 우승자에게는 무림맹 정식 객원 자격이 주어진다.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객원 자격이라면 무림맹의 정보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으며 귀환석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 게다가 금 100냥의 상금까지 있었고 천하에 이름을 알릴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다. 3일 후 개최. 참가 신청은 내일까지. 흥미롭군. 용화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을 끄는 것이 있었다. 비무대회라면 여러 문파의 검법을 직접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며 용족의 눈에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을 터였다. 한 번 본 무공은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용화의 능력이었으니까. 소림의 권법, 무당의 검법, 화산의 검술, 점창의 찌르기, 개방의 봉술. 이 대회에서 싸우는 것만으로도 수십 가지의 무공을 눈에 담을 수 있을 거지. 실로 놓치기 아까운 기회였다. 참가하실 생각이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철무영이 서 있었으며 시선이 마주치자 고개를 가볍게 숙여 인사했다. 검은 무복 차림이었고 아침 수련을 마치고 오는 길인 모양이었다. 어깨에 걸친 수건으로 땀을 훔치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으며 숨소리조차 고르게 정돈되어 있었다. 상당한 내공을 지닌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절제된 호흡이었다. 사흘간 비무를 주고받으며 어느덧 서로를 인정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물론 용화 쪽에서 3번 모두 졌지만 말이지. 그 패배가 치욕스러웠느냐 하면 의외로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배운 것이 많았으며 철무영의 검법을 눈에 담을 수 있었으니까. 직검쇠영이라는 기술. 아직 완벽하게 재현하지는 못했으나 절반 정도는 흉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렇소. 그대도 참가하시오? 당연하오. 철무영이 방문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으며 그 안에 타오르는 승부욕이 선명하게 보였다. 평소의 차가운 태도와는 다른 열기가 느껴졌고 이 대회에 대한 집념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었다. 작년에는 4강에서 탈락했소. 철무영이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으며 그 안에 쓰린 기억이 서려 있는 것 같았다. 결승전까지 단 2번의 비무를 남겨두고 떨어진 것이오. 소림의 해명이라는 자에게 졌지. 내공의 깊이에서 밀렸소. 그때의 분함을 잊은 적이 없소.
철무영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질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으며 그 순간만큼은 평소의 냉정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용화는 그 모습을 보며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는데 용족의 자존심이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저자에게 3번이나 졌다. 그 패배의 쓴맛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으며 언젠가 반드시 이기겠다는 마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대회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야 했다. 기대하겠소. 용화가 담담하게 말했다. 철무영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으며 돌아서서 수련장 쪽으로 걸어갔다. 넓은 어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용화는 조용히 결심을 굳혔다. 저자를 넘어서지 않으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3번의 패배가 쓰리게 남아 있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패배에서 배우는 것. 그것이 무인의 길이라면 철무영에게 진 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 덕분에 십검쇠영이라는 강력한 기술을 눈에 담을 수 있었으니까. 물론 다음에는 반드시 이기고 싶었다. 이기고 싶다는 욕망이 이렇게 강렬한 것은 용족으로 살아온 200년 동안 처음이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용화의 옆으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용화. 소연이었다. 밝게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이 햇살처럼 환했으며 하얀 화산파 도복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어깨 위로 늘어뜨린 긴 머리카락이 춤추듯 흔들렸고 날카로운 눈매에 생기가 가득했다. 산에서 함께 싸웠을 때의 진지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으며 이런 밝은 면이 있는 줄은 몰랐다. 저도 참가해요. 소연이 방문 앞에 서며 말했다. 화산파 대표로 출전한다고 했으며 이번이 2번째 참가라고 했다.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고 눈이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다. 작년에는 16강에서 탈락했어요. 소연이 말을 이었다. 입술이 살짝 삐죽 나왔으며 아쉬움이 묻어나는 표정이었다. 그때 저를 이긴 상대가 올해도 참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미파의 청아라는 여자인데 정말 얄밉게 이겼거든요. 이번에는 반드시 복수할 거예요. 소연의 눈이 반짝였다. 순간적으로 눈매가 날카로워지며 살기 비슷한 것이 스쳤는데 이내 다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용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여인도 나름의 목표가 있는 것이군. 대회가 3일 뒤라고 했으니 그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야 했다. 같이 열심히 해요. 소연이 환하게 웃었다. 용화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으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산에서 함께 싸운 인연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인간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용화는 참가 신청을 하러 무림맹 사무처를 찾았다. 해가 뜬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른 시각이었으나 사무처 앞에는 이미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다. 젊은 무인들이 저마다의 문파 복장을 갖추고 서 있었으며 그들 사이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로를 슬금슬금 눈치 보는 시선들이 오갔고 암묵적인 탐색전이 이미 시작된 것 같았다. 소림사의 회색 승복, 무당파의 청색 도복, 화산파의 백색 무복, 개방의 누더기 같은 후, 점창파의 짙은 청색 복장. 명문 정파들의 젊은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었다. 무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이라 불리는 자들. 그들 각자가 자신의 문파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이 얼굴에 가득했으며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용화는 줄끝에 섰다. 앞에 선 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기운을 가늠해 보았다. 대부분 제법 탄탄한 내공을 지니고 있었으며 몇몇은 상당한 실력자로 보였다. 용족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이었다. 인간들은 기운이라고 부르는 것. 내공이 깊을수록 몸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진하게 느껴졌다. 특히 줄 중간쯤에 서 있는 소림의 젊은 승려에게서는 묵직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거대한 바위 같은 느낌이었다.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으며 아마도 이번 대회의 우승 후보 중 하나일 거지. 철무영이 말했던 소림의 해명이라는 자인가. 내공의 깊이만으로 따지면 철무영과 비슷하거나 더 깊어 보였다. 작년 대회에서 철무영을 꺾은 자라고 했으니 그 정도의 실력이라면 납득이 갔다. 저 자는 누구요?
용화가 앞에 선 무인에게 물었다. 그 무인은 개방의 제자인 듯 했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용화를 흘깃 바라보았다. 거친 옷차림이었으나 눈빛은 날카로웠고 겉모습과 달리 만만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계명, 사형이요. 소림사의 젊은 고수 중 하나지. 작년 대회 준우승자이기도 하고 올해는 우승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요. 개방, 제자가 대답했다. 그의 시선이 용화의 복장을 훑었으며 어느 문파인지 가늠하려는 듯했다. 남색 도포는 특정 문파의 복장이 아니었으므로 궁금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쓸데없는 대화는 그만하시오. 앞쪽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점창파, 복장의 젊은 무인이 서 있었으며 날카로운 눈으로 용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허리에는 가늘고 긴 검이 차 있었는데 찌르기에 특화된 형태였다. 검집이 유난히 길었으며 그만큼 검신도 길다는 뜻이었다. 찌르기의 사거리를 극대화한 설계인 거지. 참가자끼리 친해봐야 좋을 것 없소. 어차피 비무장에서 만나면 적이 될 테니. 그는 쌀쌀맞게 말하고는 고개를 돌렸다. 짧은 순간 용화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에는 차가운 자신감이 가득했다. 용화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다. 저런 자도 있군. 딱히 기분 나쁘지는 않았으나 비무장에서 만나면 재미있을 것 같았다. 줄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용화의 차례가 왔으며 접수대의 관리가 붓을 들고 물었다. 중년의 사내였으며 지루해 보이는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성명과 소속 문파를 말씀하시오. 용화. 무소속이요. 관리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의아함이 떠올랐으며 뒤에 줄 서 있던 무인들도 슬금슬금 시선을 보내왔다. 무소속 참가자는 흔치 않은 모양이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무소속이라. 스승이 없다는 말이오? 스승은 있소. 다만 특정 문파에 속하지 않을 뿐이오. 스승의 성함은? 용화는 잠시 망설였다. 취광도인의 이름을 밝혀도 되는 것인지 확신이 없었으나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다. 선생이 싫어할 것 같지도 않았고 어차피 숨긴다고 해서 숨겨질 것도 아니었다. 취광도인이라는 분이요. 관리의 눈이 커졌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취광도인. 그 이름이 무림에서 적지 않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었다. 취광도인의 제자라고? 그 술꾼 도사에게 제자가 있었어? 숨은 고수라던데. 진짜였나 보군. 20년 전에 마교의 장로 셋을 혼자서 상대했다는 그 사람 말이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용화는 내색하지 않았으나 취광 선생의 명성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술만 좋아하는 괴짜 노인으로만 알았는데 우림에서는 상당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는 모양이었다. 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름을 적어 넣었다. 붓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고요하게 들렸다. 좋소. 무소속 참가도 규정상 문제없소. 28번이요. 참가패를 건네받았다. 나무로 만든 작은 패였으며 용화라는 이름과 28이라는 번호가 새겨져 있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였고 매끈하게 다듬어진 표면이 손에 서늘하게 느껴졌다. 32명의 참가자 중 28번. 첫 상대는 내일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고 했다. 참가패를 손에 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무림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대회에 참가하게 되다니. 사무처를 나서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공자님. 소소였다. 작은 몸이 용화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으며 그 뒤에서 소연이 따라오고 있었다. 소소는 환하게 웃으며 용화 앞에 멈춰 섰고 두 손을 모아 올려다보았다. 산에서 구해낸 뒤로 부쩍 건강해진 모습이었으며 볼에살이 오르고 피부도 좋아져 있었다. 공자님도 참가하셨어요? 그렇소. 용화가 대답하며 허리를 살짝 숙여 눈높이를 맞추었다. 소소의 볼이 발그레했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소소도 응원할 거예요. 공자님이 꼭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소. 용화가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스쳐 지나갔으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다. 소연이 다가와
소소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 방금 등록했어요. 7번이에요. 같은 조가 아니기를 바라. 소연이 피식 웃었다. 32명이 4개의 조로 나뉘어 예선을 치르고 각 조의 1위가 4강에 오른다고 했으니 다른 조라면 4강 전까지는 만나지 않을 터였다. 대회 전날 저녁 대진표 추첨이 있었다. 해가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대광장에 모든 참가자가 모였다. 32명의 젊은 무인들이 광장 중앙에 도열해 있었으며 그 주위로 구경하러 나온 무린맹의 무인들이 빙 둘러서 있었다. 횃불이 여기저기 밝혀지기 시작했고 저녁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다. 하늘이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으며 첫 번째 별이 희미하게 반짝이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32명의 젊은 무인들이 서로를 의식하며 서 있었고 각자의 눈빛에는 승부욕이 타오르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누구와 붙게 될 것인지, 누구를 피해야 할 것인지 모두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무린맹 맹주가 직접 추첨을 주관했다. 백발의 긴 수염을 기른 노인이었으며 온화해 보이는 얼굴이었으나 그 눈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은 예사롭지 않았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주변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으며 아마도 천하에서 손꼽히는 고수 중 하나일 터였다. 용화는 그 기운을 느끼며 조용히 경계심을 높였다. 저 정도의 기운이라면 취광 선생과 견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젊은 영웅들이여 모두 환영하오. 맹주의 목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공을 실은 목소리였으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선명하게 들렸다. 마치 귓가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또렷했다. 용화는 그 목소리에 실린 내공의 깊이를 느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 정도의 내공이라면 천하를 호령할 만했다. 내일부터 사흘간 펼쳐질 청년 영웅 비무대회는 무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을 가리는 자료. 승패에 연연하지 말고 무인으로서의 기상과 실력을 마음껏 펼치시오. 맹주가 말을 마치자 옆에 있던 관리가 커다란 항아리를 가져왔다. 항아리 안에는 참가패들이 들어 있었으며 하나씩 뽑아 대진표에 배치하는 방식이었다. 첫 번째, 1번. 관리가 패를 뽑아 읽었다. 소림의 해명이라는 이름이 불렸고 회색 승복의 젊은 승려가 앞으로 나섰다. 묵직한 체구였으며 근육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다. 그 다음 상대도 뽑혔으며 무당파의 제자였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대진표가 채워져 갔다. 용화는 조용히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28번. 용화. 마침내 자신의 이름이 불렸다. 용화가 한 발 앞으로 나섰으며 사방에서 시선이 모였다. 취광도인의 제자라는 소문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고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용화를 훑어보고 있었다. 상대는 3번. 관리가 다음 패를 뽑았다. 점창파 한청풍. 그 이름이 불리자 참가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용화는 고개를 돌려 상대를 확인했다. 어제 줄 서 있을 때 쌀쌀맞게 말했던 그 무인이었다. 가늘고 긴 검을 찬 점창파 제자. 한청풍이라는 자가 용화를 바라보았으며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비웃음이었는지 기대감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점창파 한청풍이라. 작년 16강이요. 옆에서 철무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제 다가왔는지 바로 옆에 서 있었으며 팔짱을 끼고 대진표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한 자요? 검이 빠르오. 점창파 특유의 찌르기 기술이 뛰어나며 특히 연환자라는 기술이 까다롭소. 연속으로 5번, 7번까지 찌르기를 이어붙이는 기술인데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오기 어렵지. 철무영의 눈이 한청풍을 향해 있었다. 작년 대회에서 맞붙은 적이 있는 모양이었다. 그대가 이겼소? 8강에서 만났소. 힘겹게 이겼지만 만만한 상대는 결코 아니오. 용화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다. 연환자. 빠른 찌르기를 연속으로 쏟아붓는 기술. 철무영조차 힘겹게 이긴 상대라면 결코 쉽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오히려 기대가 되었다. 점창파의 검법을 눈에 담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걱정되시오? 철무영이 물었다. 용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기대되는군. 용화의 금빛 눈동자에 빛이 어렸다. 철무영은 그 눈빛을 보고 미세하게 웃었다. 좋소. 그 자세가 마음에 드오. 4강에서 만나도록 하시오. 철무영이 돌아서서 걸어갔다. 용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한청풍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청풍도 용화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말없는 대결이었고 그 짧은 순간에 이미 불꽃이 튀는 것 같았다. 내일이군. 용화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자의 검을 직접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점창파의 찌르기, 검법, 어떤 것일지 기대가 되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컸으며 그것이 자신의 변화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세계에서 살면서 점점 인간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인지도. 대회 당일이 밝았다. 새벽녘부터 무림맹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으며 비무장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사람들로 북적였다. 음식을 파는 노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섰고 대회를 구경하러 온 일반인들까지 더해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에 관중석이 거의 다 찼고 늦게 온 이들은 서서 구경해야 할 정도였다. 군것질거리를 파는 상인들의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흥겨운 잡담 소리가 아침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용화는 참가자 대기석에 앉아 비무장 전체를 둘러보았다.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었으며 중앙에 4개의 비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각 비무대는 약 10장 사방의 정사각형 모양이었고 단단한 석재로 만들어져 있었다. 비무 중에 땅이 파이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관중석은 비무대를 빙 둘러싸고 있었으며 이미 수백 명의 관중들로 가득 차 있었다. 비무장 상단에는 무림맹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각 문파의 깃발들도 구역마다 내걸려 있었다.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으며 손바닥에 땀이 맺혀 있었다. 용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주위의 다른 참가자들도 비슷한 상태인 모양이었다. 누군가는 검을 쓰다듬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 있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긴장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었다. 첫 번째 대결. 시작. 심판의 외침과 함께 대회가 시작되었다. 4개의 비무대에서 동시에 예선전이 진행되었으며 함성과 환호가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용화의 첫 경기는 3번째 비무대에서 조에서 4번째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 전까지는 다른 참가자들의 대결을 지켜볼 시간이 있었다. 용화는 금빛 눈을 크게 뜨고 비무대를 바라보았다. 첫 번째 비무대에서는 소림의 해명이 상대를 압도하고 있었다. 묵직한 권법이었으며 한 번 한 번의 타격에 엄청난 힘이 실려 있었다. 상대는 점창파의 제자였는데 계속 밀리고 있었다. 결국 세압도 못 버티고 비무대 밖으로 날아갔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으며 계명의 실력에 감탄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대단하군. 용화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권법의 위력이라면 검으로 막아내기도 쉽지 않을 터였다. 주먹 하나에 실린 내공이 보통이 아니었으며 맞으면 뼈가 부서질 것 같았다. 소림 무공의 깊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두 번째 비무대에서는 무당파의 검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다. 물 흐르듯 유연한 검법이었으며 상대의 공격을 자연스럽게 흘려내고 있었다. 도가의 유연함이 담긴 검술이었고 보기만 해도 배울 것이 많았다. 검이 원을 그리며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있었으며 힘 대 힘의 대결이 아닌 흐름의 싸움이었다. 세 번째에서는 개방의 봉술이 거칠게 휘둘러지고 있었으며 네 번째에서는 화산파의 검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소연의 싸움은 아니었지만 같은 화산파의 검법이라 참고가 되었다. 각각의 문파가 저마다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 소림은 강직함, 무당은 유연함, 화산은 날카로움, 개방은 거침없음.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으며 용화에게는 더없이 값진 시간이었다. 이 모든 무공을 눈에 담을 수 있다면 어떤 상대와 만나더라도 대응할 수 있을 터였다. 용족의 눈에 모든 것이 담겼다. 발의 위치, 허리의 회전, 내공의 흐름. 한 번 본 것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것이 용족의 눈이 가진 능력이었으며 이 대회가 끝날 때쯤이면
수십 가지의 무공이 용화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을 거지. 마치 책을 읽듯이. 용화는 모든 싸움을 눈에 담아내고 있었다. 검의 각도, 내공을 실을 때의 호흡, 발에 딛는 위치와 타이밍. 그 모든 세부 사항이 용화의 기억 속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28번 용화, 3번 한청풍, 세 번째 비무대로. 드디어 용화의 차례가 왔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대기석을 나와 비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관중들의 시선이 모였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자가 취광도인의 제자라던데? 무소속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군. 용화는 그 소리들을 흘려보내며 비무대에 올랐다. 석재로 된 비무대가 발밑에서 단단하게 느껴졌으며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다. 맞은편에서 한청풍도 올라오고 있었으며 허리에 검을 뽑아 들었다. 가늘고 긴 검이었는데 햇빛 아래서 차갑게 빛났다. 두 사람이 비무대 중앙에서 마주섰다. 한청풍의 눈이 용화를 훑어보았다. 가늠하는 시선이었으며 약점을 찾으려는 듯했다. 용화도 상대를 관찰했다. 자세가 안정되어 있었으며 무게중심이 완벽하게 잡혀 있었다. 발끝의 각도, 무릎의 굽힘, 검을 쥔 손의 위치. 모든 것이 교과서적으로 정확했다. 취광도인의 제자라고 들었소. 한청풍이 말했다. 그렇소. 그 술꾼 도사가 대체 뭘 가르쳤는지 궁금하오. 실망시키지 마시오. 한청풍이 검을 세우며 자세를 잡았다. 점창파 특유의 찌르기 자세였으며 검끝이 용화의 심장을 향해 있었다. 용화도 검을 뽑았으며 철무영에게 배운 기본 자세를 취했다. 비무대 주위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시작. 심판의 외침과 함께 비무대 위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한청풍이 먼저 움직였다. 번개처럼 빠른 찌르기가 용화를 향해 쏟아졌으며 그 속도가 놀라울 정도였다. 철무영보다 느린 건 맞았으나 정확하고 날카로웠다. 검끝이 심장을 노렸고 용화는 몸을 비틀어 피했다. 검끝이 도포의 소매를 스쳤으며 차가운 바람이 느껴졌다. 아슬아슬한 회피였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귀에 들렸고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빠르군. 용화는 속으로 생각했다. 철무영의 검법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다. 철무영이 넓고 강한 대기를 사용한다면 한청풍은 좁고 빠른 찌르기에 특화되어 있었다. 공격, 범위는 좁았으나 그만큼 속도와 정확도가 뛰어났다. 마치 독사가 먹잇감을 물 때처럼 순간적으로 급소를 노리는 검이었다. 다시 찌르기가 날아왔다. 이번에는 목을 노렸으며 용화는 고개를 살짝 젖혀 피했다. 검끝이 턱 바로 아래를 스쳐 지나갔고 금속의 차가움이 피부에 느껴질 정도였다. 연속해서 3번의 찌르기가 더 쏟아졌으며 용화는 계속 피하면서 상대의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다. 연환자. 한청풍이 기합을 질렀다. 찌르기가 1번에서 3번으로, 3번에서 5번으로 늘어났다. 심장, 모, 어깨, 가슴, 배. 5군데의 급소를 동시에 노리는 연속 공격이었으며 마치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것이 철무영이 말한 까다로운 기술인 거지.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던 그 연환자. 하지만 용화는 이미 보고 있었다. 금빛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모든 찌르기의 궤적을 추적했다. 패턴이 보였다. 첫 번째는 심장, 두 번째는 목, 세 번째는 어깨. 정해진 순서가 있었으며 용족의 눈은 그것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다. 한 번 본 기술은 두 번째부터는 완벽히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용족의 능력이었다. 용화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5번의 찌르기를 모두 피해냈다. 몸을 반치씩만 비틀었으며 불필요한 동작은 전혀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것처럼 검끝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평온함을 유지했다.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으나 용화는 듣지 못했다. 모든 감각이 상대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한청풍의 눈에 당혹함이 떠올랐다. 연환자를 완벽하게 피한 자는 처음인 모양이었다. 동작이 순간적으로 멈칫했으며
그 틈을 용화는 놓치지 않았다. 용화의 검이 움직였다. 철무영에게 배운 십검쇠형. 아직 10갈래를 구현하지는 못했으나 5갈래는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 내공을 검에 실어 의도적으로 흩뿌렸으며 5개의 검영이 한 청풍을 향해 쏟아졌다. 검영이 허공에 잔상을 남기며 퍼져나갔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쩡.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비무대에 울려 퍼졌다. 한 청풍이 급히 검을 돌려 막았으나 충격을 완전히 흡수하지는 못했다. 한 청풍이 반발 뒤로 밀렸으며 비무대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흥분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무소속 무인이 점창파의 젊은 고수를 밀어냈어. 대단하군. 저 검법은 뭐지?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검영이라니. 저건 어느 문파의 검술이지? 본 적이 없는데. 용화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 공격했다. 5갈래의 검영을 연속으로 쏟아부었으며 한 청풍을 압박했다. 하지만 한 청풍도 만만치 않았다. 곧바로 자세를 바로잡고 반격을 시작했다. 점창파 특유의 탄력 있는 발놀림으로 뒤로 물러서면서 거리를 확보했고 다시 찌르기 자세로 돌아왔다. 좋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소. 한 청풍의 눈에 투지가 타올랐다. 검이 더욱 빨라졌으며 찌르기와 배기가 자유롭게 섞여 들어왔다. 연환자만이 아니었다. 점창파의 다른 검식들도 함께 펼쳐지기 시작했으며 용화는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으며 싸웠다. 쇠천자, 회선자, 투극자. 점창파의 비정검식들이 차례로 등장했고 용화의 금빛 눈동자가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10, 20, 30. 시간이 흐를수록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다. 두 사람의 검이 빠르게 부딪혔고 불꽃이 튀듯 금속음이 연속으로 울렸다. 관중들의 함성이 점점 커졌으며 모두가 이 대결에 빠져들고 있었다. 비무대 주변을 둘러싼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으며 다른 비무대의 싸움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했다. 40합이 넘어갔을 때 변화가 찾아왔다. 한 청풍의 움직임에서 미세한 피로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숨이 거칠어졌고 검을 휘두르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다. 이마에 땀이 맺혀 흘러내렸으며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있었다. 내공 소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연환자 같은 연속기는 내공 소모가 큰 법이었으며 계속 사용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었다. 용화도 지쳐가고 있었으나 용족의 체력은 인간과 달랐다. 200년을 살아온 용의 신체는 인간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달랐으며 지구력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더 오래 버틸 수 있었고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고 호흡도 안정되어 있었다. 인간의 눈에는 피로해 보이도록 연기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끝내겠소. 한 청풍이 마지막 힘을 쏟아부으며 돌진해왔다. 연환자의 완성형이었으며 이번에는 7번의 연속 찌르기가 쏟아졌다. 심장, 모, 어깨, 가슴, 배, 옆구리, 이마. 모든 급소를 노리는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빠르고 날카로운 연환자였다. 한 청풍의 눈에 결사의 빛이 떠올랐으며 이 일격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용화는 눈을 감지 않았다. 금빛 눈동자가 또렷이 빛났으며 7번의 찌르기가 마치 느린 화면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용족의 눈이 모든 것을 읽고 있었다. 첫 번째 찌르기를 옆으로 비켜 피했고 두 번째를 검으로 흘렸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씩 피하고 막으며 전진했다. 발이 땅을 차며 앞으로 나아갔고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다. 6번째 찌르기가 스쳐 지나갔다. 도포의 어깨 부분이 찢어졌으나 몸에는 닿지 않았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귀에 들렸으며 피부를 스치는 바람이 느껴졌다. 아슬아슬했으나 계산된 회피였다. 관중석에서 비명 같은 탄성이 터져나왔고 누군가가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7번째가 이마를 향해 날아오는 순간 용화의 몸이
한청풍의 검 아래로 파고들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한청풍이 미처 대응하기 전에 용화의 검이 이미 상대의 목에 닿아 있었다. 차가운 검 끝이 목 피부에 살짝 눌린 채 정지했으며 한치만 더 밀었다면 피가 났을 것이었다. 한청풍의 동작이 얼어붙었고 눈이 크게 떠졌다.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승무. 심판의 외침이 비무대에 울려 퍼졌다. 용화의 승리였다. 함성이 폭발했다. 관중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무소속 무인이 점창파의 젊은 고수를 꺾은 것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함성이었다. 이름 없던 무인이 단번에 주목받는 순간이었다. 누군가가 용화의 이름을 외쳤고 그 소리가 여기저기로 퍼져나갔다. 취광도인의 제자라는 수군거림도 들려왔으며 용화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용화는 잠시 그 함성을 받아들였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밀려왔다. 이것이 승리의 감각인 거지. 용족으로서 살아온 20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용족에게 싸움은 일상이었고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인간의 세계에서 노력과 성장 끝에 얻어낸 승리는 전혀 다른 맛이었다. 졌소. 완패여. 한청풍이 담담하게 인정했다. 분하지 않은 것은 아닐 터였으나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쓴웃음이 떠올랐으며 무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검을 거두며 포걸레를 취했고 용화도 같은 예로 답했다. 좋은 비무였소. 용화가 말했다. 한청풍의 연환자를 포함한 점창파의 검법이 이미 용화의 머릿속에 완벽히 기록되어 있었으나 그 말은 하지 않았다. 그것은 용족만이 가진 비밀이었으니까. 다음에 점창파의 다른 제자와 만나게 되면 그들의 검법은 모두 익힐 것이었다. 비무대에서 내려왔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으나 내색하지 않았다. 내공 소모가 상당했으며 아까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몸이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겼다. 첫 승리의 감각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으며 검을 쥐었던 손바닥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용화. 소연이 달려왔다. 환하게 웃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고 그 옆에서 소소가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치고 있었다. 소소의 볼이 상기되어 있었으며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대단해요. 한청풍을 이기다니. 저 사람 작년 16강이었는데. 소연의 눈이 반짝였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으며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들떠 있었다. 용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으며 손바닥을 펴서 내려다보았다.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공자님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소소가 환하게 웃었다. 두 손을 꼭 쥐고 발을 동동 구르며 기뻐하는 모습이 귀여웠다. 용화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상하게도 이 작은 아이의 응원이 힘이 되는 것 같았다. 처음 만났을 때의 겁에 질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으며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저쪽을 보시오. 철무영이 다가오며 말했다. 용화가 시선을 돌리자 다른 비무대에서 철무영의 상대였던 자가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개방의 제자였으며 완전히 기절한 모양이었다. 나도 첫 경기에서 이겼소. 철무영이 담담하게 말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깔끔한 모습이었으며 싸움이 일방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용화를 바라보는 눈빛에 인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예상대로요. 용화가 대답했다. 철무영은 미세하게 웃었다. 그대의 다음 상대는 개방의 철봉이라는 자요. 봉수를 쓰는 자인데 그리 만만하지는 않을 거요. 작년에는 8강까지 올라갔소. 알겠소. 4강에서 만나기로 하시오. 철무영이 손을 내밀었다. 용화는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밀어 맞잡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으며 말없는 약속이 오갔다. 4강에서 만나자. 그리고 그때는 진정한 실력을 겨루자. 반드시 올라가겠소. 용화의 금빛 눈동자에 투지가 서렸다. 첫 승리의 감격은 이미 지나갔으며 다음 싸움에 대한 기대와
긴장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다. 무림 대회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첫 싸움에서 점창파의 검법을 흡수했고 다음 싸움에서는 개방의 봉수를 눈에 담을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문파의 무공을. 비무대 위에서 다음 대결이 시작되었다. 용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금빛 눈에 모든 것을 담아냈다. 무당파의 부드러운 검, 개방의 거친 봉술, 아미파의 날카로운 검. 하나하나가 귀중한 자료였으며 용화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소연의 경기도 곧 시작될 터였고 그때는 화산파의 검법도 더 깊이 관찰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한 번 본 것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것이 용족의 눈이 가진 능력이었으며 이 대회가 끝날 때쯤이면 수십 가지의 무공이 용화의 머릿속에 쌓여 있을 터였다. 다른 참가자들은 하나의 검법만을 연마하지만 용화는 모든 검법을 흡수할 수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무기였다. 인간의 세계에서 무공이라 불리는 것들, 그 모든 기술과 비전들이 용화의 것이 될 수 있었다. 머나먼 이 세계에서 떨어진 용족 청년. 그는 이제 막 자신만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 쥐광도인에게 배운 기초 위에 무림의 온갖 무공을 쌓아 올릴 것이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용화만의 검법이 완성될 때까지 그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용족 청년의 도약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화 예고 14화 4강 진출. 용화의 카피 능력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빛을 발한다. 4강에서 기다리는 것은 철무형,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복병.